우리는 지난 시간 최첨단 기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무서운 희토류와 광물 패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원을 통제하려는 중국과 거기서 벗어나려는 서방 세계의 치열한 사투를 확인했죠. 그런데 지금 땅속의 광물뿐만 아니라 땅 위의 거대한 공장들마저 중국을 탈출하는 역사적인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오직 한 곳,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 견고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짐을 싸서 인도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저 멀리 멕시코로 거대한 둥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수천조 원의 새로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신흥국들의 연합, 알트 아시아와 공급망의 지정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수십 년간 정들었던 중국을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의 가장 기본인 인구와 인건비입니다. 한때 무한할 것 같았던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는 지난 10년간 무섭게 치솟았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힘들고 더러운 공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결정적인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팔면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공산당의 명령 한마디면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출 수 있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기업들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 라인을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효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진 시대,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빠져나온 그 어마어마한 돈과 공장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도를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4개 아시아 신흥국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신조어, 알트 아시아입니다. 이 14개 국가를 합치면 인구 지형부터가 중국을 압도합니다. 14억이 넘는 인도의 젊은 인구와 아세안의 활력을 더하면 과거 중국이 누렸던 폭발적인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애플입니다. 아이폰의 90% 이상을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만들던 애플은 이제 타타그룹과 손잡고 인도의 거대한 최첨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과 맥북 생산 라인의 상당수는 이미 베트남으로 넘어갔죠.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베트남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만들었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무기인 풍부한 니켈 자원을 미끼로 글로벌 전기차 공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들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아직 중국의 인프라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묶이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훌륭한 탈중국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 이동의 종착지는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선을 지구 반대편 미국의 바로 밑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수혜국 바로 멕시코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당시 태평양 건너 아시아에서 마스크 하나, 반도체 칩 하나 제대로 오지 않아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결심했습니다. 위험하게 바다 건너 아시아에 공장을 두지 말고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우리 앞마당에 공장을 짓자. 이를 가리켜 소비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테슬라는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의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멕시코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의 산업단지들은 이미 땅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호황을 누리고 있죠.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뜻밖의 횡재입니다. 자, 이 거대한 공급망의 대이동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까요? 공장이 중국을 떠나 인도, 베트남, 멕시코로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물건을 나르기 위해 항만과 고속도로를 뚫어야 하며 공장을 돌리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국가 ETF,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건설과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들, 그리고 멕시코로 몰려드는 기업들에게 공장 부지를 임대해주는 산업용 리츠 같은 자산들이 글로벌 자금의 새로운 종착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메이드 인 차이나가 글로벌 경제를 지배했다면 이제 다가올 30년은 알트 아시아와 멕시코로 분산된 파편화된 공급망의 시대입니다. 지도가 바뀌면 돈이 흐르는 주소도 바뀝니다. 새로운 부의 지도를 가장 먼저 손에 넣는 자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룰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